여러분, 혹시 아침 밥상 위에 놓인 단 한 가지 선택이 평생 약을 끊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환자가 줄면 손해보는 구조,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혼자 싸우는 것 같아 외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저는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큰 힘을 얻습니다. 그 응원이 모여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숨기지 않고 전하려 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되돌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아침 식사에 있습니다. 혹시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혈당이 조금 높아서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평생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를 놓치면 결국 약을 더 늘려야 하고 언젠가는 약으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시기가 오며 그 끝에는 합병증이라는 무거운 그림자가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절망에 빠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뇨는 평생 감옥처럼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고 혈당 역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을 줄이거나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아침 식단에 있습니다. 밤새 공복으로 있던 몸은 아침이 되면 에너지를 쓰기 위해 혈당을 살짝 올립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먼저 넣느냐가 하루 전체 혈당을 결정합니다. 불판이 뜨겁게 달궈져 있을 때 어떤 재료를 올리느냐에 따라 불길이 치솟을지 은근히 익을지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흰빵이나 떡처럼 빨리 분해되는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금세 곤두박질칩니다. 몸은 금세 피곤해지고 허기는 더 빨리 찾아옵니다. 반대로 단백질과 채소, 통곡물을 먹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 하루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침 한 끼가 점심과 저녁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면 옷이 반듯하게 맞듯이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아침을 바꾸면 혈당이 바뀝니다. 작은 변화가 가장 강력합니다. 이제 아침 식탁에 반드시 올려야 할 보물 같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 사과식초, 그리고 귀리입니다. 먼저 계피입니다. 계피는 향긋한 겨울 음료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피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혈당을 관리하는 열쇠 같은 음식입니다. 계피에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해 포도당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잘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에게 계피 가루를 40일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나 감소했고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계피는 하루 반 작은 숟가락, 즉 2g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 과량 섭취하면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양을 지켜야 합니다. 계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나는 카시아 계피와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나는 실론 계피입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아주 낮아 더 안전하지만
값이 비싸고 카시아 계피는 효과가 강한 대신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계피를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풀어 차처럼 드시거나 두유에 살짝 뿌려 보세요. 오트밀이나 요거트 위에 올려도 좋습니다. 특히 사과와 계피는 궁합이 좋아 아침에 사과를 드실 때 조금 곁들이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와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계피의 좋은 효과가 설탕 때문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 주어 겨울철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음식입니다. 다음은 사과 식초입니다. 사과 식초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제대로 알고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제품 중에는 주정에 사과 농축액을 소량 넣은 양조 식초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은 혈당 관리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사과 100%로 발효한 진짜 사과 식초를 고르셔야 합니다. 진짜 사과 식초는 맑지 않고 약간 뿌였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기산과 미생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과 식초의 핵심은 아세트산입니다. 이 성분이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긴 폴리페놀과 유기산, 미생물 부산물 등이 장 건강과 항산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큰술 정도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이 평균 8 정도 낮아졌고 당화혈색소 역시 개선되었습니다. 섭취할 때는 반드시 물에 희석해야 합니다. 원액은 산도가 강해 치아와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1숟가락, 많아도 2숟가락 정도를 넣어 드세요. 위가 약한 분들은 양을 줄이거나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리브 기름과 사과 식초, 레몬즙을 섞어 신선한 채소 위에 뿌리면 입맛도 살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 식초는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혈당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세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 즉 오트밀은 요즘 많은 분들이 드시는 건강식이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오히려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오트밀이나 퀵 오트는 가공이 많이 되어 있어 조리는 간편하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반대로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는 가공이 덜 되어 있어 혈당 관리에 좋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젤처럼 변해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귀리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가 개선되었고 인슐린 반응도 좋아졌습니다. 귀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막아주고 간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귀리를 드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오트밀 죽입니다. 귀리 5큰 숟가락을 물이나 저지방 우유에 넣고 부드럽게 끓이면 됩니다. 블루베리나 아몬드, 계피를 곁들이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커집니다. 전날 우유나 두유에 불려 냉장고에 넣어두는 오버나이트 오트도 좋습니다. 아침에 과일과 함께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든든합니다. 밥을 선호하는 분이라면 흰 쌀밥에 귀리를 20에서 30% 정도 섞어 잡곡밥을 지어 드셔도 좋습니다. 귀리는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자연의 방패입니다. 매일 아침 한 그릇의 오트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 건강을 든든히 지켜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아니더라도 원칙을 이해하고 응용만 하면 충분히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기를 잡아드리는 대신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를 오래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고 더 큰 힘이 되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함께 나누는 응원이 곧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황금 아침 식단의 5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고 탄수화물은 조금 부족하게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빵이나 떡, 밥 위주로 드십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그러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구에서도 고단백 아침 식사를 한 사람은 하루 전체 혈당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 같은 단백질을 접시에 든든히 올려야 합니다. 접시 절반은 채소로, 나머지 절반의 절반은 단백질로, 그리고 마지막 공간을 현미밥이나 오트밀, 통밀빵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로 채우면 이상적입니다. 둘째는 먹는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먼저 채소를 먹습니다. 섬유질이 장벽을 만들어 당분의 흡수를 늦춥니다.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셋째는 밥과 죽을 전날 미리 지어 식혀 두었다가 데워 먹는 것입니다. 뜨거운 밥은 전분이 빠르게 흡수되지만 식혀두면 전분 구조가 바뀌어 소화가 늦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전날 지어 냉장 보관한 잡곡밥을 데워 먹으면 갓 지은 밥보다 혈당 반응이 덜합니다. 감자나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는 규칙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불규칙하게 건너뛰고 몰아서 먹으면 혈당 변동이 심해지고 인슐린 반응도 나빠집니다. 하루 3끼를 가능한 일정한 시간대에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8시에서 9시 사이에,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저녁은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시면 안정적입니다. 특히 아침은 너무 이른 시간보다는 9시 전후가 혈당에 유리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다섯째는 새콤한 음식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밥과 함께 식초에 절인 오이나 물을 곁들이거나 샐러드에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뿌리면 식후 혈당 반응이 낮아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식초를 곁들였을 때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아졌습니다. 다만 새콤달콤한 피클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식초로만 절인 음식이 좋습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아침 한 끼가 달라지고 하루 전체 혈당이 변합니다. 이제 예시 식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단백 오트밀 죽입니다. 양파와 당근, 버섯을 잘게 썰어 올리브유에 볶다가 물이나 멸치 육수를 넣고 오트를 끓입니다. 계란 하나를 풀어넣고 소금이나 간장으로 아주 약하게 간을 합니다. 마지막에 쪽파를 뿌리면 향이 살아납니다.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뿌리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두 번째는 콩 샐러드입니다. 병아리 콩이나 검은 콩, 강낭콩을 삶아두고 방울토마토와 오이, 브로콜리, 잎채소와 함께 곁들입니다. 삶은 달걀 2개나 닭가슴살을 더해 단백질을 채우고 올리브유와 사과 식초로 드레싱을 만듭니다. 삶아둔 귀리를 한 숟갈 곁들이면 씹는 즐거움이 더해지고 혈당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담백한 한식 아침상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와 귀리를 섞은 잡곡밥을 주먹보다 약간 적은 양으로 담습니다.
단백질 반찬으로 고등어나 두부, 달걀찜을 한 주먹 이상 챙기고 나물이나 찐 채소를 곁들입니다. 김치나 젓갈은 짜지 않게 조금만 곁들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잘 했는데도 혈당 조절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참는 다이어트는 오래가지 않지만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방법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천천히 씹기, 80%에서 멈추기, 식사에만 집중하기, 작은 그릇 사용하기, 식사 전 물 한 잔 마시기. 이 5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체중은 자연스럽게 줄고 혈당은 안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체중을 줄이고 당뇨약을 끊으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의 작은 선택 하나가 점심과 저녁을 바꾸고 하루 전체를 바꾸며 결국 삶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귀리 한 숟갈을 줄여 보시거나 사과 식초 한 스푼을 희석해 곁들여 보시거나 잎채소를 먼저 드셔 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 혈당 건강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꾸준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